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같은 경우 이 회사들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이런 쟁쟁한 업체들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오션하고 독일의 티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숏리스트에 올랐다. 독일 잠수함 대비 우리 장보고 3 배치 2가 갖고 있는 아주 강점이 하나 있어요. 캐나다 해군이 작전 요구도에 그런 걸 넣었어요. 잠수함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잠수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투 체계입니다. 결정적으로 우위를 점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8월 26일 저녁에 갑자기 하나오션이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보통 영어로 이제 줄여서 CPSP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숏 리스트 들어갔다. 하나오션에. 지금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 2를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유럽 업체들이 이제 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독일의 티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즈,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발그룹, 그 다음에 스페인의 나반티아, 그다음에 스웨덴의 사부, 4개사가 하나오션까지 포함하면 5개 회사겠죠. 그렇게 이제 최근에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사실 하나오션은 뭐 국내에서는 이제 뭐 이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뭐 군함 쪽으로 이제 좀 알려진 회사였는데 사실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같은 경우 요 회사들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진짜. 글로벌적인 이제 명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전에 해외 다른 나라에 잠수함 수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상당히 저도 이 보도자를 보면서 놀랐던 게 그런 쟁쟁한 업체들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오션하고 독일의 티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숏리스트에 올랐다. 이제 2개 업체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제 국내외 전문가들이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CPSP 사업을 할 때 하나오션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인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경쟁 업체들이 워낙 쟁쟁했기 때문에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숏리스트 올라온 거 보면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캐나다 해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은 지금 이제 재래식 잠수함, 디젤 및 축전지 이렇게 돌아가는 한 2,800톤급짜리 그 영국에서 쓰던 재래식 잠수함을 들여와서 성능 개량해서 사실 이렇게 빅토리아급 잠수함이라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닙니다. 이제 뭐 전통적인 재래식 잠수함이었는데 그게 정말 도입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척 가운데 한 척은 또 화재 때문에 한번 또 고생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안한, 특히 하나오션이 제안한 장보고 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독일이 제안한, 독일의 티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즈는 212CD라는 모델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한 2,800톤 돼요. 우리 장보고 3 배치 2는 한 3,600톤급 되고, 한 800톤급 차이 나죠?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캐나다가 뭐 아직 최종 선택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뭐 101 보면 이렇게 순위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2명으로 압축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K방산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이제 장보고 3 배치 2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이 장보고 3 배치 2를 작년 11월에 하나오션 가서 봤어요. 그래서 견학을 갔는데 그때 현장에서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해군의 잠수함들 웬만한 거 거의 다 봤는데 장보고 3 배치 2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해군에 이제 지금 3종류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근데 장보고 3도 배치 1, 배치 2로 나뉘어요. 근데 장보고 1은 독일에서 들여온 209급 잠수함을 이제 장보고 1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선도함은 독일에서 직도입했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보고 3 배치 2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장보고 1도 이렇게 지상에 그러니까 보통 잠수함들은 이제 수리하거나 이럴 때 건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이렇게 올려놔요. 잠수함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209급 잠수함 장보고 1을 본 적이 있는데 작년 11월에 가서 장보고 3 배치 2 봤는데 정확히 209급 잠수함의 2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SLBM을 쏘는 발사관도 장보고 3 배치 1보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보고 3 배치 1은 발사관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보고 3 배치 2는 일단 그거보다 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사실 크기에 압도됐었어요. 이렇게 크구나 이게. 3,600톤이면 뭐 사실 수상 전탄 같은 경우에도 뭐 호위함 아니면 뭐 이런 수준 되니까 꽤 크거든요. 저도 이제 뭐 해군 발전 자문위원 했으니까 전에 해군 뭐 호위함도 타보고 구축함도 타보고 심지어 이지스 구축함도 타봤는데 3,600톤이면 수상함만 해도 이게 상당히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크기가 커요. 일단 이게 강점으로 꼽히는데 캐나다 군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해외 사업이나 우리나라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기를 살려고 하는 군이 작전 요구도라는 거를 이제 미리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무기는 이런 성능들이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캐나다 해군의 지금 이 CPSP 잠수함 사업에 사실 ROC 작전 요구도에는 SLBM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SLBM을 가져서 SLBM을 쏠 수 있는 발사관이 있어서 유리한 거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면 캐나다 해군이 요구를 안 하니까. 다만 이제 우리는 독일 잠수함은 2,800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600톤이에요. 800톤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9 잠수함을 실제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잠수함은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이런 데서 거의 몇 주를 산다고? 그러니까 정말 폐쇄 공포증에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스튜디오 같은 공간에 정말 한 열 몇 명이 여기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겠죠. 그래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활동도 하고. 근데 잠수함 공간이 정말 그래요. 2099 잠수함은 실제 그 승조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버스 안 그 공간밖에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막 수십 명이 거기서 생활하고 막 먹고 자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좁은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3,600톤. 그러니까 우리 209급 잠수함이 뭐 1,200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3,600톤이니까 3배니까 그만큼 이제 승조원들이 개인 공간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장보고 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 부료 추진 장치. 그러니까 보통 재래식 잠수함들은 디젤 엔진을 일종의 발전기로 써요. 그다음에 이제 축전지에 충전을 합니다. 그걸로. 자동차랑 비슷해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은 그 배터리 충전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래식 잠수함은 이걸 발전기로 써서 발전기로 쓰기도 하고 추진 체계로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발전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축전지에 충전해서 수중에서는 그걸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충전하려면 그럼 올라와야겠죠. 올라와서 이제 스노클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빨대기를 물이 쭉 빼서 거기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디젤 엔진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축전기에 충전을 시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잠수함 잡는 해상 초계기라든가 이런 데 걸리겠죠. 보통 이제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축전기에 충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 공기 부료 추진 장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디젤 엔진을 안 돌려도 다른 발전 체계를 이용해서 잠수함이 항해를 할 수 있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축전지도 옛날에는 납축전지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를 잘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 많이 써요.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제 요거를 지금 잠수함에도 쓰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잠수함이 바로 이제 장보고 3 배치 2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속력을 빨리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이 건전지의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지금 리튬이온은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잘 보시면 갑자기 이제 속도를 빨리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잠수함들보다는 사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강점이고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물밖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최대 7,000해리 한 12,900km를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잠수함 대비 장보고 3 배치 2가 갖고 있는 아주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독일이 제안한 212CD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가 실물이 없어요. 독일 해군, 노르웨이 해군이 향후에 이제 쓸 예정인데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도 지금 다 안 만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CG만 있는 그런 잠수함이에요. 컴퓨터 그래픽만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실물이 있는 장보고 3 배치 2가 오히려 이제 그 선택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겠죠. 캐나다는 잘 보시면 주로 이제 북극해, 뭐 북대서양, 뭐 이런 데서 잠수함이 작전을 합니다. 근데 이런 데 잘 보시면 유빙이나 그 아마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도 이제 영국에서 타이타닉이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빙하들이 아니 유빙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가면 바다도 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뚫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유빙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캐나다 해군이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CPSP 작전 요구도에 그런 걸 넣었어요. 근데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잠수함은 사실 우리랑 상황이 똑같아요. 독일이나 노르웨이가 지금 하려고 하는 212CD급도 잘 보시면 독일하고 노르웨이는 이제 발트해에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는 발트해는 그런 사실 유빙이나 이런 해빙 뭐 이런 것들이 여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해군이 이제 그런 요구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보고 3 배치 2도 그와 관련된 이제 설계에 그걸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얼음을 뚫고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숏리스트에 올라온 독일 이 잠수함이나 우리 잠수함이나 똑같아요. 그 새로 기능을 넣어줘야 돼. 사실 이게 우위는 없다. 둘 다. 이건 어차피 그 캐나다 해군 요구도에 맞춰서 새로 넣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도 그런 기능들을 넣기 위한 일종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승패의 그 핵심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해외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잠수함 사업 잘 보시면 이게 잠수함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잠수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투 체계입니다. 전투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은 잘 보시면 잠수함의 눈은 보통 소나예요. 소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싸워야 되니까 무장도 필요하잖아요. 뭐 어뢰도 있어야 되고. 보통 이런 사업들 보면 이제 뭐 캐나다 해군이 아마 지정을 해줬을 겁니다. 자, 전투 체계는 어느 회사에 이걸 달아야 되고요. 무장은 우리는 이걸 쓸 거고요. 뭐 이런 걸 다 이제 요구도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따지면 독일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어차피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장비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둘 다 독일이 뭐 결정적으로 우위를 점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구도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캐나다 해군이 핵심 장비를 지정해서 이런 걸 달아주세요라고 했다 그러면 우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똑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캐나다 해군이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잠수함에 그걸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사실 뭐 크게 우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양쪽 다 누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이 나토 호환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잠수함은 약간 예입니다. 보면은 독일산 잠수함들 산 나라는 대부분 이제 독일의 무장이나 전투 체계나 이걸 그냥 그대로 써요. 딱.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몇몇 나라들은 우리가 원하는 장비를 달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만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독일이 제안한 212CD형은 실제 잠수함이 없어요. 그냥 CG만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건 일단 이제 캐나다 쪽에서 요구하는 건 2035년까지 4척을 납품을 해야 돼요.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2척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장보고 3 배치 2를. 그리고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자원과 인력을 더 투입하면 되는 문제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제안한 장보고 3 배치 2는 현재 만들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이제 독일 잠수함은 아직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35년에 최소 4척을 지금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가능한 건 장보고 3 배치 2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건 총 12척이고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60조 정도 돼요.
근데 이 잠수함은 물론 이제 우리가 단순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 보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게 MRO라 그러는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관련돼서 캐나다 내 방산 업체들하고도 지금 다 일종의 이제 동맹 같은 걸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보다는 좀 앞서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이미 건조된 잠수함이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이제 장보슬 배추2 1번함, 제가 본 게 1번함이거든요.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근데 진수식을 아직 안 했는데 진수식을 아마 조만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캐나다 입장에서도 CG만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만 있는 잠수함을 선정하는 것보다 실물이 있는 잠수함을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잠수함은 이게 좀 달라요. 나토 회원국들도 다 독일 잠수함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만든 잠수함 쓰고 스페인은 스페인을 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뛰어든 뭐 하나오션 포함해서 5개 업체를 보면 다 유럽 각 나라들의 업체예요. 스페인도 있죠, 독일도 있죠, 스웨덴도 있죠, 프랑스도 있죠. 그러니까 잠수함 사실 나토 회원국들은 공통된 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 나라는 쓰는 거고, 아니면 동맹국 걸 사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강요를 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성능하고 가격을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우리는 실물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실물 없는 잠수함 샀다고 잘못되면 캐나다가 그 위험성을 다 짊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유리하고, 또 한 가지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나라에 잘 보면 이제 유엔사라고 있습니다. 유엔사령부. 유엔사 회원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만큼 우리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